심호흡, 땡땡스님 말씀, 긍정적인 생각, 이런 영상들 다 보고 오셨을 거예요. 이 영상에서는 정말로 작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년 넘게 관련된 책들을 적용해보고 고민을 하면서 얻은 결론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영상을 보시는 지금 화가 났을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고 이유 없이 답답할 수도 있어요. 어떤 기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전에 먼저 생각을 해보죠. 왜 우리는 감정 문제를 반복할까요?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괜히 기분 나쁜 친구가 한 명씩 있었을 거예요. 별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기싸움을 거는 그런 친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재미가 있는 게 이런 친구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학년마다 또는 2, 3년마다 한 명씩 새롭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보통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2학년 때 철수랑 사이가 안 좋은 문제 따로, 5학년 때 영수와의 기싸움 따로, 중학교 들어가서 민수와의 문제 따로 이렇게 이 셋을 서로 다른 분리된 문제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모든 친구들이 철수랑 사이가 안 좋았나? 모든 친구들이 영수, 민수랑 기싸움을 했나? 를 생각해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잘 지냈으니까요. 그러면 문제는 단순히 철수, 영수, 민수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어떤 속성과 새 친구들의 어떤 공통점이 만났을 때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정 문제라는 건 사실 같은 문제가 모습만 바뀌어서 포장지만 바뀌어서 반복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반복되는 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다음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기분이 나빠지는 과정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비연기 등등 해서 다르게 나눌 수도 있지만 편의상 이렇게 나눠 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사를 했는데 철수가 인사를 무시했어요. 그러면 사실 무시당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인사를 무시하는 건 무례한 행동이야 라는 생각이 먼저 일어나고 그 생각을 믿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이 인사를 무시당한 상황이었어도 나는 기분이 나빴지만 옆에 있던 영희는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그냥 인사도 못 받는 거 보니까 많이 바쁜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나 상대방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그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든 마음먹기 나름이다. 남탓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말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목표가 뭐 마음 수련하고 도 닦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기분이 나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우리 관심사란 말이죠. 그러면 한 단계씩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극. 자극을 컨트롤하는 방법이에요. 화가 날 땐 일단 자리를 피해라. 세수하고 돌아와. 이런 조언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방법들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황상 내가 꼭 있어야 한다면 자리를 피할 수가 없잖아요. 세 번째 단계도 볼까요? 여기에 해당하는 방법은 심호흡을 해라. 뭐 감정은 사실 신체 반응이라서 무슨 반사를 활용해서 부교감 신경을 깨워라. 이런 식으로 신체 반응, 즉 결과를 컨트롤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됐으면 이 영상 안 보고 계시겠죠? 3단계를 컨트롤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두 번째 단계인데 아까 말씀드린 영희 이야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는 철수가 내 인사를 무시해서 화가 났는데 뒤늦게 알고 보니 철수가 렌즈를 안 끼고 와서 사람을 못 알아봤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철수가 내 인사를 무시했다라는 상황은 그대로지만 순간적으로 화가 사그라들죠. 비슷한 경험들을 몇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 방법도 언제는 통하지만 언제는 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세 가지 방법 모두 한계가 있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사실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교과서를 보더라도 누구는 공부를 잘하지만 누구는 못하잖아요. 같은 책을 봐도 전교 1등의 머릿속에서 일어난 생각과 전교 1등이 아닌 친구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책, 즉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거꾸로 말하면 전교 1등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생각을 의식화할 수 있다면, 그래서 따라할 수 있다면 나도 똑같이 점수가 잘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걸 감정으로 바꿔서 말해볼까요? 마음이 평온한 사람, 멘탈이 센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생각을
의식화할 수 있다면, 그래서 따라할 수 있다면 나도 똑같이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다. 그럼 이제 바로 다음 영상에서 평온하고 멘탈이 강한 사람들, 나아가서는 이 분야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종교 불문 수행자들의 머릿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해해보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기분이 나쁠 때 당장 적용할 수 있게 공식화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